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수업할지 먼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의 무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점점 더 도발적인 춤을 추고 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자칫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서울 경복여자고등학교 스쿨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나오는 음악방송입니다. 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붉어집니다. 옷은 입은 듯 벗은 듯입니다. 가사도 야하고 의상 컨셉이나 안무도 너무 선정적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가수들끼리 경쟁이 많이 붙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보기 민망할 때가 많아요. 연예인의 노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영복 패션에 하의를 입지 않은 듯한 착시 의상까지 나왔습니다. 걸그룹들 옷이 더 야해지고 그래서 기사에도 점점 막 더 성정적으로 나오고 근데 저희가 보는 건데 너무 성적으로 막 상품화 시키는 것 같아서 뉴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상캐스터는 몸매를 다 드러낸 채 날씨 정보를 전달합니다.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상 있다고 봅니다. 선정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면에 청소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문제는 이런 노출 장면들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기 걸그룹의 과한 몸짓과 노출 의상을 쉽게 따라하곤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세계관과 이승간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튀는 의상이나 패션이 성공의 지름길로 착각해서 무작정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큰 것 때문인 거죠. 위아래, 위아래. 노출을 통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TV 속 스타들.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건강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BS 스쿨 리포터 김보경입니다.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영상 속 아이돌의 옷차림이나 춤이 여러분과 또래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이 있나요? 여러분은 성상품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들어보았다면 성상품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인가요? 사고 팔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상품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대중매체 속 성상품화 내용을 파악하여 성상품화와 음란물이 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성상품화와 음란물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활동으로는 성상품화의 정의, 성상품화의 발생 맥락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상품화의 문제점, 현상과 실태, 성상품화와 음란물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상품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상품화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세요. 정의 내리는 것이 어렵다면 성상품화의 예를 적어보아도 좋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60초 셀 동안 학습지 위에 글로 써보거나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상품화라는 단어를 듣고 추측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의를 내려보세요.
성상품화의 정의를 내려보았나요? 성상품화의 사전적 정의는 돈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의 성을 상품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성을 상품화한 예는 성을 소재로 사용한 광고, 드라마, 게임 캐릭터, 그리고 우리가 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아이돌의 옷차림과 춤을 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사용한 예로는 음란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을 판다라는 표현이 너무 비약하여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또 그냥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해 그리고 더 예뻐 보이기 위해 한 행동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뒤에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품화에 이어 이번에는 음란물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음란물은 성상품화의 가장 자극적인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란물을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에 의해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란물은 사람의 몸이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와 다르게 폭력적이고 왜곡된 장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적 시각으로 음란물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음란물을 계속 보게 되면 음란물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음란물에 중독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호기심 단계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음란물을 보다 보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두 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폭력적이고 엽기적인 성행위 영상이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즉, 음란물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음란물 속 장면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에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한 연구에 의하면 음란물이 우리 뇌를 자극해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폭력적인 음란물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상품화는 왜 지속되고 있는 걸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디어가 신체 이미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성을 상품화하는 방법은 여러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매력을 높일 수 있죠.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젊고 예쁜 연예인들을 보며 미디어가 규정한 신체 이미지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기준과 인식이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대중문화는 패션, 다이어트, 화장, 성형수술, 몸 만들기 등이 마치 연애할 만한 매력적인 여성과 남성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여성, 남성 모두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영리 목적의 대중문화 콘텐츠에 상품화된 내용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따라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상품화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할 한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닌 성적 대상물로 취급하게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기억하고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과 사고를 가져야겠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상품화의 문제점 첫 번째는 아름다움 기준의 왜곡입니다. TV 광고 속에서 제품보다는 잘생기고 예쁜 스타들의 외모나 몸매가 강조되는 모습, 개그 소재로 외모 비하가 거의 1순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들의 캐릭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임에도 그 인물을 연기하는 드라마 속 배우의 모습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모습 등은 한국 사회가 외모 중심적인 성향을 갖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성장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할 10대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만의 매력을 알고 스스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꼭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꼭 외모가 아니라도 성품, 스포츠맨십, 교우관계 등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매력들이 있고 그 매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왜곡된 것은 비단 여성만의 문제일까요? 이 그림은 아도니스 증후군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아도니스 증후군이란 남성의 외모 집착증을 말하며 이로 인해 강박증과 우울증, 심한 경우 섭식 장애와 데이트 기피 증상을 앓기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신체 이미지를 과도하게 중시한 결과 이러한 악영향이 남성들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젊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위해 근육질 몸매 혹은 모델처럼 마른 몸매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형 중독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을 질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외모 지상주의의 영향으로 본인의 신체를 왜곡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기사를 함께 볼까요? 왼쪽 그림은 몸매나 근육이 정상적으로 발달한 남성이 본인의 몸이 왜소하다는 생각에 계속 운동을 해 근육량을 늘리는 데 집착하는 신체 변형 장애의 일종인 근육 추형입니다. 오른쪽 기사는 과한 운동은 우울증과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성상품화의 문제점 중 하나인 외모 지상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인국에 갇힌 걸리버를 연상시키듯 설현 씨가 이렇게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광고주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꽁꽁 묶어주겠다는 의미로 이 광고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광고주의 의도대로 이 광고를 받아들였을까요? 특히 이 광고를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남성들은 이 포스터를 보고 너무 예뻐서 떼어가고 싶었다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여성들은 선정적이고 성을 상품화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다, 불쾌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잘 보셨나요? 동영상에서는 성상품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가 논란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광고 내용 중에서 성상품화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성상품화가 사용된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성상품화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품을 강조하기보다 여자 걸그룹 멤버의 몸매와 외모가 더 부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밧줄에 묶어두고 마치 돈으로 여성을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처럼 묘사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성상품화가 사용된 광고에 계속 노출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을 상품화한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과도한 화장 등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무작정 연예인을 모방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다이어트, 성형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미의 기준을 획일화시켜서 큰 눈, 높은 코, 마른 몸매가 예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기보다 사회가 정해준 미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상품화의 문제점 두 번째는 성의 가치 하락입니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나요? 추적이 어려운 SNS 채널을 통해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접근하여 여성을 성노예로 삼아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였던 사건이죠. 돈으로 성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이 너무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음란물 중독 단계에서 보았듯이 호기심으로 보았던 음란물에 점차 무뎌져 어느새 음란물에서 보았던 행동 또는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예입니다. 성의 가치 하락이란 사람의 성을 게임이나 놀이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의 도구화란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N번방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화면 속 피해자가 자신의 엄마, 누나, 여동생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N번방에서 돈을 주고 엽기적인 행동을 지시했던 구매자들은 화면 속 피해자가 자신의 여동생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피해자를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받을 상처와 수치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도구화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죄책감 없이 범죄자가 되어 있다면 너무 끔찍하겠죠? 마지막 성상품화의 문제점은 바로 성의식 왜곡입니다. 게임 광고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점을 꼬집은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을 볼까요? 영상에서 확인한 것 같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게임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연령도 낮아 어려서부터 성 상품화에 노출되어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성 상품화 광고, 게임, 영화, 음란물에 노출된 사람은 이성을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보고 한 사람과 건강하고 지속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센터폴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센터폴드 증후군에 대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함께 학습할 대처 방법에 집중해 주세요. 비판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왜곡된 성의식을 보이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성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들의 성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고 선정적인 광고나 방송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음란물을 발견했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버 안전지킴위에 신고합니다. 대중매체의 내용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건강한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중매체의 사용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 활동을 찾아보고 즐겨보세요. 또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신체 이미지를 자신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성상품화와 음란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성상품화와 음란물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좀 더 건강한 성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콧 팩이라는 학자이자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견해란 지도와 같아서 그걸 지표로 삶의 모든 영역을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지도가 올바를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만의 지도에 건강한 방향을 가리키는 한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준 여러분, 감사합니다.